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지금 최소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래원, 특정 거래원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갑자기 뭐 이런 건 아니고 작년 하반기 때쯤부터인가 특정 거래원이 좀 나타났다 싶으면은 차트가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그냥 차트 한 종목만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래원이 등장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진짜 이런 패턴으로 훅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딱 봤을 때 어떤 모습이죠? 이 움직임 딱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넥스트 칩에서도 나온 건데 이 차트를 딱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넥스트 칩 그리고 22년 11월 8일 이게 뭐 혹시 빠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났던 애들 이런 애들을 좀 위주로 갖다 기억 넣는 건데 자, 이런 모습 쪼쪼쪼쪼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시장가로 확 패대기 하락 VI 걸고 뭐 꿈틀꿈틀하지만 결국엔 밀려서 옆으로 가고 링크 제니시스 23년 1월 4일 뭐 물론 이제 잡주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요 애도 움직임이 똑같죠. 야금야금 계속 찌끔찌끔찌끔찌끔 하는데 귀신처럼 계속 올라가요. 와 이거 뭐야 분봉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계속 찌끔찌끔 하는데 우상향을 쭉 합니다. 그럼 우상향을 하다가 와 이거 이런 추세 엄청 좋은데 하는 순간 딱 하고 그냥 밀어버려요. 시장가 매도. 이거 최근에 이제 뭐 SG발 뭐 분봉이긴 한데 뭐 일봉 요런 느낌이 좀 생각이 나죠. 삼천리 요런 애들처럼 쫄쫄쫄쫄쫄쫄쫄 계속 올라가다가 확 밀어버리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쫄쫄이 상승이라고 하는 계속 좀 짧은 봉으로 갔다가 하루에 1%, 2%, 2%, 2%, 3% 물론 정말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좋고 우상향하고 뭐 그런 움직임일 수는 있지만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봉이든 일봉이든 쫄쫄이 상승은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세력주를 할 때는 변동성이 있는 게 좋아요. 오를 때 뭐 한 20%, 30% 상한가 두 번, 세 번 시원시원하게 터쳐주고 하락할 때도 30%, 50%씩 밀고 그래야지 또 그런 낙폭 과대에서 변동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패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자 서원인텍이 얘가 여기 있겠네요. 3월 6일이겠네요. 딱 봐도 자 하나씩 가볍게 일단 봅시다. 그래서 서원인텍도 분봉이 비슷하죠? 계속 찌끔찌끔 올라요. 뭐 한 번에 우리가 아는 세력주는 사실상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거래원의 특징은 야금 찔끔찔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10%씩 올려 있어요. 우상향을 엄청 해요. 하지만 한 큐에 시장가로 날려버립니다. 자신들이 힘 줘가지고 상승시킨 거를 한 큐에 날려버려요. 우리가 아는 세력주, EV 첨단 소재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슈팅 줄 때 시원하게 주고, 밀 때 좀 시원하게 밀고, 밀 때 시원하게 밀고, 올릴 때도 시원하게 올리고, 요 앞에서도 얘는 곱게 죽지도 않죠. 얘는 처음 여기 구간에서도 이 종목은 뒤에 하락 나와도 계속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낙폭 상승 그리고 요 하락을 할 때도 그냥 안 죽습니다. 종목이 기본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막 10% 20%막 이렇게 좀 뽑아주는 어마어마한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차트로 넘어가서 S넷 1월 5일 1월 15일 자 얘도 차트가 누가 뭐 판박이를 해놓은 것처럼 판박이 뭐 지역별로 좀 명칭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판박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딱 야금야금 올리다가 한 큐에 밀어버리고 MBT 23년 1월 13일 자, 여기네요. 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는 제가 지금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 이베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위에 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링네트도 있고 링네트가 2월 20일일 거예요. 아마 요 날인 것 같은데
2월 20일 여기도 똑같죠. 시간이 좀 빨랐어. 얘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빨리 올리긴 했는데 계속 야금야금 보면은 봉 하나에 1%예요. 1%, 2%인데 계속 올려놓고 밀어버려요. 청해 에탄올 얘도 2월달 여기 있네요. 얘는 그냥 봉 하나 깔끔하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들에 대해서 뭐 차트를 눈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패턴은 최소한 좋진 않다. 뭐 물론 이게 내가 이런 스타트 구간에서 잡아서 이거 종목들 움직이면 뭐 한 10%씩 주던데 내가 한 3% 5%에서 입절하면은 나한테 좋은 차트이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차트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없고 쫄쫄이 상승,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거는 좀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좋은 그런 차트 분봉, 일봉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종목들 한번 쓱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공통점이 있지? 그리고 오늘도 이 움직임이 나왔죠. 넥스트 칩에서.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넥스트 칩. 자, 거래원. 지금 이 거래원을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작년 하반기쯤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한 2년 전쯤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베스트가. 2년 전쯤에는 이베스트가 뭐 등장을 하는 케이스가 당연히 빈도도 좀 낮고 했는데 작년 말부터 그때쯤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런 이상한 차트가 딱 있어서 보면은 대부분 이베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래원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베스트가 아니라 또 다른 거래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시즌별로 그 시장 뭐 1년, 2년 단위로 갔다가 거래원이 좀 바뀌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딱 대놓고 그 시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래원들이 한 2, 3년 단위로 갔다 좀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은 이베스트 거래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베스트가 뭐 밑에 있고 막 그러면은 크게 의미 둘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조건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베스트가 등장하면은 저 모습이 나오냐? 당연히 아니겠죠.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앞에 설명드렸던 저런 야금야금 쫄쫄이 상승하는 분봉의 모습을 가진 종목입니다. 첫 번째가 요거의 상위 카테고리는 이베스트 거래원이겠죠.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래원이에요. 이 금융사가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누군가 뭐 세력 중에 저걸 이용하거나 뭐 동호회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최소한 이 패턴이 작년부터 지금 반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베스트 뜨면은 무조건 주의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게 거래원이 떴는데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냥 이베스트가 떴다고 무조건 저렇게 하락할 거야가 아니죠. 이베스트가 있는데 이 분봉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쫄쫄쫄쫄 상승하는 분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베스트 거래원이 뭐 5위 안에 등장을 했을 때 당연히 눈에 보이긴 하는데 좀 상위 거래원일수록 더 주의를 해야겠죠. 무슨 말이냐? 거래원이 막 뭐 5위에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종목별로 그날 뭐 핫하거나 하면은 뭐 거래들 막 이어지고 하면서 밑에 있을 수 있는데 요렇게 됐을 때 이베스트가 상위권에 있다면은 이거 제 기억에 오늘 이거 툼에 나오기 전에 키움이랑 이베스트가 1위였던 것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한 게 아니면 아마 이베스트가 1위였던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매수 상위 요쪽에 뭐 이제 장 마감까지 해서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베스트 거래원이 요 5개 거래원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한번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얘가 순위가 높다면은 뭐겠어요? 3위 매도 상위 뭐 3위권에 있고 2위권에 있고 1위권에 있고 그리고 특히 매도 상위보다는 일단 매수 상위권에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매수 상위권에 보일수록 주의해야 된다. 왜 주의해야 될까요? 매수 상위권. 매도 상위권은 사실 그 이후의 문제예요. 매수 상위권일수록 이 종목이 언제 시장가로 갔다가 집어 던질지 모르거든요.
1시 32분에 17만 주, 여기 키움도 한 17만 주 나왔던 거, 비슷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시 32분. 자, 요렇게 뭐 10만 주. 대신에 이제 키움은 매수세도 당연히 그만큼 강하긴 합니다. 뭐 10만 주, 이건 개인,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움, KB, 요런 미래, 요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거래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력주는 사실 보면은 키움이 1위입니다. 물론 키움을 세력에서 거래원으로 쓰는 경우 종목도 있긴 있지만 일단 키움이 거래원 1위일 때는 최소한 이 종목은 지금 개인들이 거래가 그냥 많이 있구나. 특이 거래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특이하게 주의해야 될 거래원은 아니라는 거죠. 키움 거래원 같은 경우. 물론 거기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 키움이 막 미친듯이 막 50만 주 막 매도 나오고 매수는 막 3만 주, 2만 주인데 막 매도 50만 주씩 막 2번, 3번 나오고 하면은 누군가 큰 돈을 키움 거래원을 통해 가지고 막 매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키움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인들이 많이 쓴다는 거, 특이 거래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베스트 거래원이 매수 상위에 있으면은 이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 거래원 상위에 이베스트가 있네? 근데 분봉을 봤더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분봉은 특이점이 없잖아요. 그냥 1%씩, 물론 이 모습 자체를 특이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더 좋기는 해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종목이? 얘네가 사실 뭐 삼성전자나 뭐 우량주 막 그러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딱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뭘까요? 3. 공통점을 하나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종목들, 물론 여기에 있는 게 무조건 이때 다 이베스트였다 라고 제가 기억이 조금 간당간당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베스트 거래원이었던 애들이거든요. 이베스트가 작업을 했던 애들, 이베스트 금융사가 아니죠. 이베스트 거래원을 통해서 세력이든 뭐 동호회이든 그쪽에서 이제 작업을 했던 종목들인데 얘네들의 딱 공통점이 보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총이 얇습니다. 시총이 1000억이에요. 1000억, 2000억. 가벼워요. 우량주가 아니죠. 우량주면은 정말 천천히 조금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뭐 삼성 같은 경우 일단 뭐 워낙 탄탄하니까 우량주일수록 조금 이런 느슨한 천천히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차트 패턴들이 어떻죠? 얘네도 우량주가 아닌 애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어떤 큰 세력 하나가 큰 돈을 가진 시장가 매수세라던가 세력이 움직일 때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까요? 당연히 이런 식의 큼직큼직한 최소한 한 2%, 3%씩은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세력주도 움직임이 어때요? 이러잖아요. 저런 식으로 딱 계속 하루 종일 야금야금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쏠 땐 쏴주고 조정 나올 때 팍팍 밀리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모습들은 최소한 딱 봤을 때 공통점이 얘네랑은 좀 다르죠. 조금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근데 얘네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천천히 계속 삽니다. 하루 종일 사요. 거래대금도 미묘하게 계속 거래량이 계속 터져요. 이상하게. 천천히 야금야금 쫄쫄이 분봉. 그러다가 자신들이 얼추 보면은 뭐 좀 시작하고서 한 10%쯤 전후에서 일단 좀 틈에 나오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긴 해요. 이쪽을 보면은 뭐 이건 근데 이제 완벽하게 10%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세력, 뭐 그날 시황이라던가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요런 움직임들, 즉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은 좀 뉴스 없이 그냥 돈으로 끌어올리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래원의 특징을 이베스트가, 이 거래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매를 하는데 분봉이 한 1시간 지났는데 뭐가 조금 쫄쫄쫄쫄 움직이는 모습인데 거래원도 한번 봤더니 이베스트가 상위권에 있네. 그러면은 무조건 투매가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주의를,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이거 막말로 넥스트칩 이런 곳에서 그냥 이거 종목 왜 이렇게 뭐 잘 가지? 하면서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무슨 날벼락이에요. 악재 뉴스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 악재 뉴스가 뭐 붙었어. 이거 뭐 뉴스 뭐 해가지고 넥스트칩 뭐 반도체 뭐 자율주행 뭐 좀 안 좋네. 뭐 암상장 뭐 취소하네. 뭐 이런 악재 뉴스가 있으면은 그 악재 때문에 매도세가 나왔구나라고 이해라도 할 텐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죠. 애초에 뉴스 없이 대부분이 그냥 계속 오르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아까 보신 종목들 공통점처럼 확 하고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장가 매도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실상 장중에 전업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 내가 여기서 11,750원에서 들고 있더라도 반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반응을 사실상 못해요. 이렇게 그냥 시장가로 갖다 때려버리면은 반응을 그 사람이 파는 순간 호가가 이렇게 밀려버리는데 반응을 할 수 있는 분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거래원에 대해서 이게 작년부터 좀 유독 많이 보이는데 요주의 거래원입니다. 요주의 거래원 해당 분봉 저런 모습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다 이베스트예요. 지금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최소한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베스트 거래원이랑 저런 분봉이 있으면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래원은 또 시즌이 지나면은 또 나중에 또 새로운 패턴, 다른 거래원으로 또 등장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거래원들이 대부분의 움직임은 일단은 그 개인들이 많이 쓰는 상위 거래원이랑은 좀 거리가 많더라고요. 개인들이 쓰는 거래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